제자리 수비, 다이어에게 불만을 표시한 김민재, 흔들리는 미넨의 수비, 최악의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 투엘, 미넨 vs 프라이부르크. 독일 분데스리가 최강팀인 바이에른 뮌헨에서 뛰는 김민재에게 위기의 시간이 왔다. 자신의 영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토마스 투엘 감독이 한 시즌 만에 팀의 지휘봉을 내려놓기로 한 가운데 뮌헨의 리그 12연패 도전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게다가 김민재를 향한 일부 독일 매체의 삐딱한 시선도 쉽게 달라지지 않는 분위기다. 뮌헨은 2일 독일 프라이부르크에 위치한 유로파파크 슈타디온에서 열린 2023에서 2024 시즌 리그 24라운드 경기에서 프라이부르크와 2에서 2 무승부를 기록했다. 리그 2위 뮌헨, 승점 54점, 은 지난 라이프치히전에서 승리하며 3연패에서 탈출했지만 중위권 프라이부르크를 상대로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면서 선두 레버쿠젠, 승점 61점,과 거리를 좁히지 못했다. 이번 시즌 무패 행진을 이어가는 레버쿠젠이 3일 쾰른전에서 승점 3점을 추가한다면 두 팀의 승점 차는 더 벌어진다. 뮌헨은 최근 리그 4경기에서 1승 1무 2패로 부진하다. 김민재를 향한 평가도 좋지 않다. 김민재는 프라이부르크전에서도 역전골을 돕는 패스로 분데스리가 진출 이후 첫 도움을 기록했지만 상대에게 주도권을 내준 경기 흐름 탓에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이날 투엘 감독 역시 이날 수비에 대해 경기 중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며 의사소통 부족, 움직임과 끈기 면에서 초반 주도권을 뺏겼다고 평가했다. 독일 매체들에서도 날선 평가가 이어진다. 아우크스부르거 알게마인에는 뮌헨 수비는 안정적이지 않았다. 계속해서 상대에게 넓은 공간을 내줬다고 했다. 아벤트자이퉁은 김민재에 대해 수비수로서 불확실성을 야기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지적했고 TZ도 중앙 수비로서 수비 내용이 좋지 않았다고 혹평했다. 김민재는 시즌 초반부터 더리우트와 다요 우파메카노의 부상 등 잇따른 변수 속에 뮌헨의 수비를 굳게 지키는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경기력 등에서 박한 평가를 받는 경우가 많다. 유독 김민재에게 더 냉정한 잣대를 들이댄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김민재에게도 반전이 필요하다. 뮌헨은 오는 6일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 홈경기로 라치오, 이탈리아를 상대한다. 1차전에서는 라치오의 0에서 1로 져 승리가 필요하다. 2. 뽀뽀까지 하더니 투엘이 가장 사랑하는 김민재, 충격 제외, 독일이 놀랐다. 볼 키스의 엉덩이까지 두드리고 가장 사랑하는 선수라는 표현도 등장했지만 실전에선 냉정했다. 김민재에 대한 그의 소속팀 독일 바이에른 뮌헨 토마스 투엘 감독의 선택이 눈에 띈다. 김민재는 지난 6일 한국 시간 독일 뮌헨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열린 2023에서 2024 시즌 우에파 챔피언스 리그 16강 2차전에 결장했다. 뮌헨은 지난 시즌 이탈리아 세리에 A 준우승팀 라치오를 맞아 케인의 멀티골과 토마스 뮬러의 추가골 등을 묶어 3에서 0패승을 거두고 1차전 0에서 1패배의 굴레에서 벗어나 8강 티켓을 움켜쥐었지만 김민재만큼은 환하게 웃을 수 없었다. 이날 벤치를 지키다 결장했기 때문이다. 김민재는 올 시즌 뮌헨 소속으로 각종 대회 27경기를 뛰었고 그중 25경기에 서선발로 나섰다. 뮌헨 선수들 중 출전 시간이 가장 많은 축에 속한다. 수비수들이 줄부상을 당해 레온 고레츠카 같은 미드필더와 센터백 콤비를 맞출 때도 묵묵히 최후방 저지선 역할을 묵묵히 수행한 이가 바로 김민재였다. 하지만 투엘 감독은 이기지 못하면 탈락하는 올 시즌 가장 중요한 경기에서 김민재를 투입하지 않았다. 김민재가 벤치로 내려가는 4위 다이어와 네덜란드 국가대표 수비수 마테이스 더 리우트가 센터백 콤비를 이뤄 선발로 나섰다. 앞서 키커와 빌트 등 독일 유력 축구 매체들은 김민재가 다이어에게 밀려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릴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았다. 키커는 라치오전을 3일 정도 앞두고 뮌헨의 조언을 건넸다. 매체는 프라이부르크전에서 레온 고레츠카와 김민재가 실점 당시 부진했던 건 토마스 투엘 감독도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이는 라치오전 선발 명단을 구성할 때 중요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걸 보여준다. 고했다. 김민재가 지난해 7월 바이에른 뮌헨 입단 뒤 코칭 스태프의 휴식 결정 혹은 아시안컵 참가외 경쟁에서 밀려 처음 결장한 가운데 뮌헨은 6일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에서 라치오를 3에서 0으로 완파했다. 김민재를 제치고 출전한 마테이스 더리우트, 에릭 다이어는 비교적 괜찮은 활약을 펼쳤다. 뮌헨에선 이날 주포 해리 케인이 선제골과 쐐기골 등 2득점을 하면서 뒤집기 승리를 이끌었다. 더리우트는 전반 추가 시간 토마스 뮬러의 골을 어시스트하면서 공격에서도 빛났다. 연합뉴스. 그러면서 김민재는 안전을 보장하는 선수가 아니다. 중앙수비수 해결책은 더리우트와 다이어가 되어야 한다. 며 뮌헨이 더리우트와 다이어로 선발 수비진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키코의 주장을 마냥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가 있다. 김민재는 뮌헨에 입단한 이후 줄곧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키커를 비롯한 독일 매체들은 유독 김민재에게 박한 평가를 내린다. 당장 김민재는 프라이부르크전에서도 한 개의 도움을 기록했으나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키커는 지난달 VfL 보움과의 경기에서 뮌헨이 패배하자 김민재를 혹평했다. 물론 일반적으로 수비수들이 대량 실점과 팀의 패배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은 맞지만 김민재는 뮌헨 수비진 중에서도 준수한 활약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최저 평점을 받았다. 축구 통계 매체 폼목 기준 김민재는 패스 성공률 89%, 긴 패스 성공 6회, 7회 시도, 기회 창출 2회, 태클 성공 4회, 100%, 차단 3회, 클리어링 1회, 인터셉트 1회, 리커버리 5회, 지상경합 성공 4회, 6회 시도, 공중경합 성공 5회, 9회 시도 등을 기록했다. 매체는 김민재에게 7.2점의 평점을 줬다. 하지만 키커는 당시 김민재에게 4.5점을 줬다. 함께 선발로 출전한 하파엘 게이루는 3.5점, 마테이스 더리우트는 4점을 받았다. 매체는 무시알라를 제외하고 부진했던 공격진 다음으로 김민재를 낮게 평가했다. 빌트 자매지인 스포르트 빌트는 김민재의 벤치 대기를 확신했다. 매체는 화요일 오후 9시, 한국 시간 6일 오전 5시에 열리는 라치오와의 챔피언스리그 2차전을 앞두고 지난 여름 새로 들어온 괴물 김민재가 벤치에 앉을 것이라는 증거가 놀랍게도 많다며 김민재는 이번 라치오전 데뷔 첫 훈련에서 이미 선발 라인업에서 빠졌다. 그는 여전히 지금까지 가장 일관된 플레이를 펼치는 중앙 수비수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민재가 다른 두 수비수에게 패했다고 표현했다. 매체는 한국의 스타는 바이에른 뮌헨 중앙 수비에서 두 경쟁자를 상대로 투엘 앞에서 패했다. 며 센터백으론 지난 겨울 새로 온 에릭 다이어와 네덜란드 에이스 마테이스 더 리우트가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더치맨 더 리우트는 옐로카드로 분데스리가 경기에서 경고 누적 때문에 결장한 뒤 팀으로 복귀했다. 고했다. 이어 더 이상 김민재를 위한 자리는 없다. 정말 중요한 경기가 시작될 때 거물 수비수는 벤치에서 힘들게 앉아 있어야 한다. 며 프랑스 국가대표 다요 우파메카노는 16강 1차전에서 라치오의 페널티킥 결승골로 이어진 레드카드를 받은 뒤 출전 정지 처분을 받았다. 일주일 전 라이프치히 2-1와의 분데스리가 경기를 앞두고 투엘은 그 경기 이전까지 절대적이었던 수비수 김민재를 가리켜 선발 제외가 약간 과장된 것 같다. 그에겐 휴식이 필요할 뿐이라고 했다. 며 김민재의 라치오전 선발 제외가 이미 2경기 전에 열린 라이프치히전에서 조짐을 드러냈음을 알렸다. 다이어가 토트넘에서 쫓겨나다시피 뮌헨으로 온 반면 김민재는 이탈리아 세리에 A 최우수 수비수를 거머쥔 뒤 이적료 700억 원 가량으로 온 터여서 두 매체의 주장과 예상을 믿기 어려웠지만 뮌헨을 이끄는 토마스 투엘 감독은 결단을 내려 김민재를 뺐다. 그리고 90분 내내 부르지 않았다. 올 시즌 앞두고 뮌헨 유니폼을 입은 김민재가 국가대표팀 차출이나 부상 예위 사유로 결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이어와 더리우트는 무난한 평점을 받으면서 뮌헨 승리에 기여한 것으로 드러나
김민재는 험난한 주전 경쟁에 직면하게 됐다. 다이어와 더리우트는 각각 폼모브로부터 7.2점과 8.1점, 후스코어드닷컴으로부터 7.1점과 7.7점을 받았다. 분데스리가에서 선두 레버쿠젠, 승점 64에 승점 10이나 뒤처진 2위에 머무르는 등 부진한 위넨, 승점 54은 1차전 원정 경기 패배를 뒤집으며 뒤집기로 8강행을 이루고 모처럼 웃었다. 위넨은 리그 우승 가능성이 매우 옅어진 가운데 독일 축구협회 포칼에서도 3부 리그의 자르브리켄의 충격패에 2라운드 조기 탈락한 터라 UCL에서도 삐끗하면 12년 만에 무관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 최근 11시즌 연속 분데스리가 우승을 차지하며 우에파 대회 등 모든 대회 우승을 노리는 위넨의 올 시즌 현재 성적은 굴욕적이라 할 만하다. 위넨은 원래 계약이 내년 여름까지인 토마스 투엘 감독에게 올여름까지만 지휘봉을 맡기기로 하고 새 사령탑을 찾아 나서는 등 분위기가 뒤숭숭했다. 라치오에 밀려 UCL 8강 진출에 실패하면 시즌 말까지 기다리지 않고 투엘 감독이 곧바로 경질될 거라는 전망마저 나오던 터였다. 하지만 홈에서 라치오를 만난 위넨을 달랐다. 주포 해리 케인이 멀티골을 폭발하며 위넨의 승리에 앞장섰다. 위넨은 전반 38분 토마스 뮬러의 헤더 백패스를 라파엘 게이루가 오른발 슈팅으로 연결한다는 것이 빗맞으며 케인에게 향하자 케인이 다이빙 헤더로 마무리해 선제골을 뽑았다. 전반전이 끝나기 전 선제골을 넣어 승부의 균형을 맞춘다는 계획을 실천했다. 전반 추가 시간 코너킥 상황에서 공격에 가담한 더리우트의 슈팅을 토마스 뮬러가 방향 바꾸는 헤더로 연결해 2에서 0으로 달아났다. 다이어는 상대의 수비 뒷공간 침투 패스를 걷어내는 등 무리 없는 수비력을 선보였다. 원정팀 공세를 잘 지켜내던 위넨은 후반 21분 케인이 3에서 0 승리의 쐐기를 박았다. 리로이 자네의 슈팅을 상대 골키퍼가 쳐내자 재차 슈팅에 또 한 번 골망을 흔들었다. 이번 대회 득점을 6골로 늘린 케인은 같은 날 레알 소시에다드를 상대로 멀티골을 넣은 킬리안 음바페와 득점 랭킹 공동 2위로 올라섰다. 조별리그에서 탈락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라스무스 회일룬 5골을 제쳤다. 김민재는 이날 벤치에서 경기를 지켜보다가 종료 휘슬이 울린 뒤 흰색 구단 점퍼 차림으로 선수들과 승리 세리머니를 했다. 사실 김민재는 투엘 감독이 간절히 원해서 데려온 센터백이다. 김민재는 지난 시즌 이탈리아 세리에 A 나폴리에서 팀을 33년 만에 우승으로 이끌면서 최우수 수비수로 뽑혔는데 당초 그의 새 행선지로는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혹은 프랑스 파리 생제르맹 등이 거론됐다. 투엘 감독이 화상통화 등을 통해 김민재를 설득했고 구단 역시 온갖 정성을 다하면서 그의 마음을 위넨으로 돌릴 수 있었다. 그런 김민재에게 투엘 감독은 팀의 시즌 운명을 쥔 순간 냉정한 선택을 했다.